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약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학과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2022학년도부터 대입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졌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서도 약세를 선발하게 되는데 약대의 선발대학은 총 7개 대학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실시하던 인제대학교가 올해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약학과를 선발하지 않고 대신 성균관대학교에서 약학과 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학과의 대부분의 대학들의 전형의 방식은 사실 의예과의 전형의 방식과 동일하죠.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전형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 상위권의 학생들은 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약대를 연계해서 원서를 쓰거나 또는 연세대나 고려대 원서를 쓰면서 약대의 상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대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참고로 아시는 것처럼 국내 수시 전형에서도 약대 작년도 평균 경쟁률이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이거든요. 선호도가 매우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되시면 이제 올해 약대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현재 10학년이나 11학년이신 분들 약대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약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6개를 다 약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대의 원서를 쓰면서 약대를 연계해서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연대나 고려대나 중앙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약대의 상향 지원도 가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년 특례 약학과에 대해서 대학별 전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대 선발 대학은 7개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작년에 인제대학교가 약대를 2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제대학교 3년 특례 전형에서 약대 선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전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12년 특례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약대 선발을 하고, 대신 올해는 성균관대학교가 약대를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 같은데, 2023학년도의 변경사항은 첫 번째는 인제대학교 중고교과정 의예와 약학과를 미선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석대학교 약학과 전년도에는 국어,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3개 과목 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화학이 빠지고요. 국어와 생명과학 2개의 과목만 시험을 실시한다는 점, 이런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성균관대학교가 올해 약대 선발을 한다. 이 점이 특징이라고 봅니다. 대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개 대학이고,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전형의 방식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의 방식이에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까지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죠. 그리고 이 대학들은 많은 학생들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원서로 쓰시는 분들이 위로 올라가면 치대 또는 의대의 원서 지원 대부분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학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리고 올해는 이화여대까지 또 한국외대까지 서류평가 전형이고 국민대까지도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전형들이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기가 가장 학습 부담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우리가 3년 특례와 12년 특례를 합쳐서 총 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필기고사를 봐요.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우석대학교는 필기고사에서 국어와 생명과학을 필기고사를 보니까 아무래도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것보다 필기고사, 생명과학이나 화학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국어나 생명과학 시험을 보는 게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크니까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고, 경쟁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학습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결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에 경쟁력이 있다면 원서 지원을 쓸 수 있지만
다소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필고사 전형으로 원서 지원을 노려보시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대가 사실은 경쟁률이 매우 높죠. 많은 분들이 약대를 가고 싶어하고, 또 약대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 상위권 대학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쏠리긴 하지만 약대 바로 위에 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치대가 있거든요. 물론 치대는 연세대학교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거나 실제 약대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의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펙이 의대만큼의 스펙이 나오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일정 정도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의 우수성들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약학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경쟁률만 보고 약대가 너무 높다. 또는 약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만 보고 약대가 너무 높다라고 해서 주저하시는 것보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대가 최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의대 밑에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 중심으로 쏠리기 때문에 결국 약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만큼 서류평가 전형이라 하더라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년도의 2022학년도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가 1명 모집에 12명이 지원해서 12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1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해서 20대 1.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1명 모집에 18명이 지원해서 18대 1이고, 고려대학교 세종은 3명 모집에 48명이 지원해서 16대 1. 인제대학교는 2명 모집에 24명이 지원해서 12대 1이고, 대구카톨릭대학교는 경쟁률에 대해서 미공개했고요. 우석대학교는 4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해서 7.25대 1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서류평가 중에서 상위권 대학, 다시 말하면 중앙대나 가천대 같은 데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조금 낮다라는 점, 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지 않고 편하게 원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를 희망하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서류에 긍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 전형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면 굳이 지필고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서류의 경쟁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지필고사 대비를 미리 일찍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대구카톨릭대학교나 우석대 같은 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려보거나 준비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2단계 면접 40%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전년도에 면접을 비대면 면접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했거든요.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는 사실상 면접의 비중이 크지 않아요. 면접의 중요성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로 봐야 되냐면 서류평가에 대한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결과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서류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서류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서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는 서류가 매우 많아요. 첫 번째는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이 돼서 학생의 서류, 부모의 서류도 내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의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들이 많죠.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특히 연세대학교 또는 약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면 표준화 학력지표라고 할 수 있는 IB 디플로마나 아니면 A레벨 성적이라든가 또는 뭐 SAT라든가 ACT라든가 공인어학 성적으로 뭐 HSK나 아니면 토플 성적 같은 것들을 내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포함이 되어지는 수상 경력이나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거기에다 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재외국민 전형은 서류가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류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국가와 나라에서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성적 체계가 매우 다르고 학교 유형이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다른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에서는 표준학력 지표도 매우 중요하지만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드려요. 그러니까 특례의 자격과 관련이 되어진 학생과 부모의 서류도 중요하지만 특히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다시 말하면 표준학력 지표가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대학 입학 자료라든가 이런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서류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기타 활동 목록표를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3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왜 중요하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 학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또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특히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면접의 비중이 40%를 하더라도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이라면 면접의 영향력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서류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연세대학교는 자기소개서, 각종 서류로서 고등학교 재학점 취득 인정 서류 최대 10개 항목까지 작성하여 제출 가능하며 증빙 서류는 A4 사이즈 20페이지 이내로 제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표준학력 평가 자료와 출신 고등학교 프로파일 등이 제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만이 인정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SAT 점수, 이런 점수 공인화학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재학생들,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 또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고, 일부 학교들은 인정한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가 매우 중요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1차적으로 이제 2023학년도 약학과에서 3명을 선발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지만 아직 모집 요강은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모집 요강은 의예과의 모집 요강이에요. 거의 약학과와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8월 27일 날 면접을 봤는데 면접이 대면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과는 비대면 면접을 보고 의대 같은 경우는 대면 면접을 봤어요. 대면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연세대학교보다는 성균관대학교가 면접의 비중을 크게 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외국민 전형은 면접이 중요하죠. 일반 수시 전형의 면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수시 의대 면접과 그 다음에 재외국민 전형의 의대 면접 중에 어디의 면접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의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커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뻔히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온 학생들을 사실 직접 비교해서 합분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학에서는 이런 거죠. 자, 평균 100점 만점 중에서 꼭 100점인 학생 한 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100점 만점 중에서 90점 이상이 되는 학생들, 대학이 정한 어느 정도의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을 1단계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5배수,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걸어내는 거죠.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지금까지 취득했었던 여러 가지 학력 지표에 어느 정도의 사실성이나 아니면 충실성 정도를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평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면접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모집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 15명이 통과하는 걸 거고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의예과에 비해서는 약학과는, 어쨌든 의예과는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니까 가장 꼭대기. 쉽지 말하면 성균관대를 복권하는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약대는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의대와 연계하여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래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위쪽 대학의 원서 지원이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원서를 쓸 때 꼭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쓰면 그 원서 지원의 목적이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최초 합격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추가 합격을 노릴 것이냐,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원서를 썼을 때 모집 인원이 2명일 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이걸 봐야 되고, 만약에 최초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추가 합격을 노리셔야 되겠죠. 실제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면서 내가 그 다음에 붙는 거, 그걸 노리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노리시게 된다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학교는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될 여지가 가장 높죠. 왜냐하면 성균관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를 쓰면서 성균관대를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모집 인원이 많다는 점, 그리고 약대의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가 되게 어렵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약대에서도 경쟁률이 집중되는 구간은 중앙대학교나 가천대 구간에 몰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너무 높은 대학은 원서를 잘 못 써. 왜? 너무 높으니까 붙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죠. 야, 저기까지 쓰게 되어지면 못 붙겠지. 내 스펙은 안 될 거야. 성적이 높은 애들이 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뻗어서 닿을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 구간이 바로 요 구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경쟁률이 12대 1. 물론 높은 경쟁률이지만 중앙대나 가천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죠. 그 이유는 모집 인원이 적다도 있지만 대학 자체가 너무나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붙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만약에 내가 최초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은 원서를 쓰겠지만, 근데 나는 약대의 원서를 쓰는데 최초 합격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추가 합격을 노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성균관대가 추가 합격으로 노리기에 적절한 대학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2단계에서의 면접의 비중이 연세대학교보다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서류평가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1단계를 통과하게 된다면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합격을 노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서는 보니까 교과 성적과 자기소개서, 그때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고요. 성적, 실적과 어학 능력, 봉사활동 등 교내 활동, 체리교과의 입학 시험 성적과 각종 실적 증빙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하고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서류는 활동 증빙 자료과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활동 증빙 목록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활동 증빙 목록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고교 재학 중 수상, 봉사, 활동, 실적, 자격증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1명이에요. 자, 1단계 배수 5배수고 서류평가의회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지성 면접을 봅니다.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의대도 그렇고 약대도 그렇고 재외국민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서 의학 계열의 선발은 기본적으로 다 두 가지예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인적성 면접,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교과목과 관련된 학업적 지식들을 물어보는 지성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지성 면접들은 준비를 오래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합격되고 난 다음에 그때 준비하실 수도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미리 준비하시기가 어려우면,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거는 미리부터 조금씩 계속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1단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준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서류심사에서는 학업 성취도, 자기소개서 및 학업 능력 입증 서류 일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 일자는 작년에는 8월 28일 날 면접을 받고요. 자기소개서는 제출이 되어지고
교사 추천서는 제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1명이고 1단계 배수가 10배수라는 점, 이게 좀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배수가 크니까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니까 20대 1이면 2대 1 정도 경쟁률밖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원서 지원이 용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대학에서는 배수를 크게 하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만드는 거고, 대학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나쁠 게 없죠. 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1명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이동 가능성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모집 인원은 1명이라 하더라도 가천대 위에 중앙대가 있고 성균관대가 있고 연세대학교가 있고 가천대학교 쓰면서 또 의학개월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높은 추모율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의 비중은 50%입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인성, 계열적합성,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작년도에 면접일자는 7월 26일부터 7월 27일이기 때문에 가천대학교가 다른 대학보다 면접 일정이 좀 빨라요. 그죠? 일정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모집 인원이 3명이니까 약대에서는 성균관대학교와 더불어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이 몰리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서류평가 70%에 면접이 30%예요. 일괄 합산 방식이죠.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원서 지원하신 모든 분들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1단계를 통과해야만 면접을 봐야 되는 경우라면 서류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어차피 원서 써도 1단계도 통과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서류에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원서를 쓰면 면접까지 보기 때문에 서류에 부족한 부분들은 면접에서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면접일자는 8월 10일이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8월 말 정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을 대비해서 원서를 쓰고 미리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미에서도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원서를 꼭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중앙대학교를 원서를 쓴다. 근데 중앙대학교가 8월 28일에 면접일자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합격하기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실제 한번 면접을 보고 싶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면접을 많이 준비하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 면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실제 대학을 가보면 면접이 가장 큰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실전력을 기르기 위해서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마치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능 시험 잘 보려고 사관학과 시험을 보는 경우들, 사관학교 시험을 일부러 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실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합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두 번째는 목표하는 대학의 면접을 사전에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도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리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서류평가 70%라는 얘기는 그냥 GPA 성적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드리지만 재외국민 전형에서 아이가 GPA 성적이 난 올 A 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적만으로 다른 학생과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3년 특례 전형에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고자 하는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진 학력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대표적으로 AP다. 그리고 SAT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만약에 내가 학교가 IB 학교라고 한다면 일부는 SAT나 AP 성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갖추고 그리고 높은 스코어를 갖추면 합격에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뻔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서류 전형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학교 성적,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거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기타 학업 성취도 및 학업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가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두고 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고사에서는 전공적합성, 사고력 및 미래지향성, 인성 및 가치관을 평가하게 되어지고,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제출서류 목록표, 활동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혹시 이제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죠. 자기소개서 하니까
마치 이렇게 나를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 전용으로 상담을 하신 분을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20살이고요.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은 누구누구고요. 이렇게 쓰신 분들, 말 그대로 정말 자기소개를 한 거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합격생들이 자소서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인 자소서구나, 또 약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이 썼었던 자소서를 읽어보면 글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3년 특례와 12년 특례를 합쳐서 총 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면접일자는 8월 11일인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의 강점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내가 IB 학교를 다녔는데 IB 성적이 예를 들어서 43점 이하의 성적이다. 43점이다. 42점이다. 41점이다. 이러면 그 성적으로 43점 정도의 성적으로 약대나 의대를 써가지고 서류평가 전형으로 붙는다라고 확신하기 되게 어렵죠. 42점이다. 41점이다. 이러면 아마 이렇게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지필고사를 병행해서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 가톨릭대학교 제출 서류는 초, 중, 고등학교 졸업 또는 성적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AT 점수, AP 점수, 토플 점수 이런 표준학력 지표의 서류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력 지표 서류 빼고 말 그대로 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소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낮다 또는 갖추고 있는 학력 지표가 없다, 근데 나는 약대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지필고사 전형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필고사에서 100%인데 5배수로 고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필고사 시험을 봐가지고 1등을 해야 뽑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5배수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5배수 안의 점수가 지필고사가 100점부터 100, 99, 98, 97, 96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일정 점수의 구간이 A, B, C, D로 구간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면접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면접의 지필고사가 8월 11일 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이 8월 19일인데 인성, 가치관, 전공의 이해도,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또는 품위 및 안정감 등 6가지 항목으로 각 10점씩 주고요.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어 필기 능력 등 2가지 항목은 각 2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구분이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고사가 좀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 나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 너무 그렇다고 해서 원서 지원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배수다. 1등해야 뽑히는 거 아니다. 일정 배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사실 당락을 결정하는 건 면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학씩 준비하시게 되면 8월 11일 날 필기고사 보고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8월 19일 날 면접고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가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에서는 7번째는 이제 우석대학교. 우석대학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는 국어, 생명과학, 화학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화학이 빠지고 국어와 생명과학 2개 과목만 보니까 첫 번째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국어와 생명과학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문과 학생들 중에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병행해서 원서를 쓸 수 있겠죠. 원서 지원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계 학생들이 생명과학은 어느 정도 하지만 3년 특례, 외국에서 3년 있었든 4년 있었든 5년 있었든 공부하다 보면 특히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학들은 아무래도 원서 지원하게 될 때 학생들이 주저하죠. 교과목이 차라리 생명과학, 화학이야 또는 뭐 수학이야, 영어야 이러면 자연계 학생들에게 딱 맞는데 나는 자연계인데 생명과학은 되는데 국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과인데 국어는 되는데 생명과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회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나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담스럽다는 거. 내가 편한데 다른 사람도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전형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필답고사 100%고 면접일자는 전년도에 8월 5일이 면접이 됐습니다. 자, 과목별 100점은 국어 100점, 생명과학 100점이고 각 과목별 50분씩 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지고 제출서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성적증명서만 제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또는 표준학력 지표는 일체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약학과에서 4명 선발하고요. 한약학과에서 4명을 선발해요. 한약학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의대에서 1명을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에서 약대 가기 되게 어렵죠. 근데 사실은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은 대학 자체를 대부분 상위권 대학 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크고 그리고 대학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모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처럼 실제 수시와 정시에서 대학 입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의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약대라는 데가 얼마나 높은 대학인지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재외국민 전형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약대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소 있으신데 약대 매우 어렵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지만 특히 약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전형의 상위권 학생들 높은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 IB 성적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 44, 45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틀림없이 의대의 원서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약대를 원서를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의대와 약대 중에서 의대를 붙으면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는 높지만 의대보다 낮고 그 다음에 의대 붙은 학생들은 약대 붙었지만 의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 같은 경우는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대구 가톨릭대학교나 우석대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를 보다 보니까 지필고사 준비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3년 특례 전형 원서 접수가 7월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고사가 대부분 8월달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